제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 갈등 상황에서 처음에 제 에너지는 너무 잘 키우고 싶었으니까 자꾸 주려고 했던 거죠. 네네. 제가 주고 싶었던 거. 네네. 근데 줘보니 안 먹혀요. 계속 도망가고 네. 관계가 나빠지고. 네네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주고 싶은데 계속? 이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면, 그 책 나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베스트셀러들의 작가이시기도 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선배맘이시 25년 차 육아 선배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 자매를 사교육 없이 명문대에 보냈다라는 게 이제 작가님의 설명에 이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제 나와 있던데, 작가님이 아이들을 이제 25년 정도 이제 기르시면서 중간중간 애들 때문에 너무 좀 버겁다, 힘들다 이렇게 좀 느끼셨을 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어떠셨어요? 당연하죠. 네. 전 네. 육아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 만약에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난 쉬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지 않을까. 최소 천사? 네네네. 라고 생각합니다. 저 네. 너무 버거웠었어요. 어떻게 먹어보셨어요? 일단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업을 3번을 실패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책들이 있다면 그걸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애들이 엄마 나 영어가 부족해. 영어학원 좀 다녔으면 좋겠어. 당연히 같은 이유로 곤란.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자 할 때 그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제가 큰아이가 6살 때쯤 급성 허리 디스크 파열이 일어났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도 한 번씩은 재발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허리가 아픈. 완전 낫는 게 아니죠. 그쵸,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자주 아팠었거든요. 특히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 딱 디스크가 파열이 되었을 때는 큰아이랑 막내를 친정에 맡겨놓고, 왜냐면 고만고만한 애가 셋이니까 네. 일단 제가 아예 움직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랑 같이 있으면 애들이 굶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랑 막내를 친정에 보내놓고 네. 막 둘째만 제가 이제 유치원 종일반에 보내면서 케어했던.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없는 공백기 동안 정서적인 아이들의 상처들이 있었겠고, 네. 돌아와서도 거기에 대해서 네. 과거와 같은 몸 상태가 아니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었지만 그들은 네네네. 저는 막 이렇게 주춤 물어나면서 네네네네. 애들을 회피하게 된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애착 관련된 그쵸.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그쵸, 맞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참 가슴이 아팠고, 또 아이의 능력, 태도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너무 버거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여쭤보니까 이제 새 자녀분이 명문대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고 나와서 한의대, 그리고 과학고 나와서 포항공대, 그리고 일반고 나와서 고려대 이렇게 그 아이들이 다양한 학제를 경험을 하면서 정말 어느 집에 한 명만 있어도 부러운 상황들을 세 자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환경에서도. 그렇죠. 심지어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에 잠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아이의 능력과 태도에서 버거움을 많이 느꼈다라고 했는데, 저는 학습과 능력에 대한 결핍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아이들은 그런 것을 좀 가져서 나와 다르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모든 엄마들. 그렇죠. 네네네. 너무 강렬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책 같은 거 읽고 거기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워라 하면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읽어주고 했던 아이가 첫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잘 클 줄 알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막 상도 받아오고 역시 이러면서. 그런데 사춘기라는 나이를 지나면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 막 그 아이의 모습에서 내가 정말 원래의 목표가 고지가 저 앞인데 이것이 너무나, 그러니까
아이와 저 사이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 당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현실적인 얘기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제 성공한 모델의 결과를 보고서 그죠, 그죠. 아, 저 집에는 원래 저렇게 타고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각자 집은 이렇게 복잡한 사연들이 있단 말이죠. 그쵸, 맞아요. 또 둘째 아이는 사실 둘째가 이 영상 안 봐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왔으면 꺼라, 해야. 사실 그 3명의 아이를 키우는 동안 사실 제 안에서, 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갖고 나온 들었. 아이들. 네. 이제 여기 아무도 안 믿는데 네.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아이를, 둘째를 원 생활부터 시작해서 학교 들어갈 때까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어떤 선생님도 가장 나쁘게 말했던 선생님은 내가 교직 경력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부족한 아이. 아이를 처음 만났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를 낙인을 부족하게 찍어버리신 분도 계셨고 상처 많이 받으셨고. 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네. 이제 상담하러 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네네네. 3월 말에. 네네. 저희 아이에 대해서 몰라요,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는 아이였군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조용히 있어서 뭐 말썽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 눈에 띄는 것도 아닌 그냥 조용한 아이. 그러니까 눈에 안 띄는 아이인 거죠. 그랬던 아이였다 보니 저는 잘 키우자는 욕구가 너무 강한 엄마인데 아이에게 책을 주고 싶어도 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책이 재미없는 거죠, 그냥 이 아이는. 그리고 나는 뭔가를 주고 싶고 막 그래서 열심히 아이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못 알아듣고 멍한 눈동자로 바라보고. 지금 우리 집 얘기다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치. 근데 제가 고민을 그때마다 너무 많이 버거워서 했죠.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저는 네, 잘 키우자는 쉽지 욕구를. 않죠. 또 막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열심히 키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영향 좀 받았겠네요. 있죠. 네. 왜냐면 언니들이 어떻게 보면 범생이었고 동생이 볼 때 엄마인가 또 외부인 시선은 다르잖아요. 약간 학교를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언니는 이제 졸업해서 국제고를 갔고 둘째 언니는 이제 3학년인데 막 공부를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들어왔. 넌 누구니 도대체? 뭐 이런 시선들. 그 선생님들이 시선을 너무나 버거워했었어요, 아이가. 뭐 그리고 또 뭐 가정적인 상황도 한몫을 아주 크게 했었었고. 네. 그래서 아이가 마음을 두지를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해서 몇 개월 집에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들어도 진짜 눈물로 대서사시를 써도 맞아.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랬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죠. 네, 그 부분이 궁금하신 그쵸, 거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바뀐 걸까요?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겠지만 작가님이 대표적으로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 그런 제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 갈등 상황에서 처음에 제 에너지는 너무 잘 키우고 싶었으니까 자꾸 주려고 했던 거죠. 네, 제가 네. 주고 싶었던 거. 네, 근데 네. 줘보니 안 먹혀요. 계속 도망가고 네. 관계가 나빠지고 네, 네, 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주고 싶은데 계속? 이 상황에서 저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이건 나의 욕구고 너의 욕구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까지 또 아이에게 강렬하게 주고 싶을까? 결국 나의 결핍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눈물 나죠, 그럴 때. 내가 어린 시절에 뭐 하지 못했던 것, 갖지 못했던 것. 또 딸이었으니까. 그쵸. 좀 더 그렇게. 그랬던 것 같은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또 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 아이를 낳는 일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사실 전문직이 아니면 경력 단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그렇게 있고, 생각하게 되죠. 그쵸.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언제든지 내 일을 복귀할 수 있고, 또 사실 육아를 하다 보면은 내 일에 또 계속 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모든 걸 다 생각했을 때 더 좀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저를 들여다보고 이것이 내 욕구라는 것과 아이를 분리시키고 거리두기죠, 일종의. 그걸 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난 놓고 싶지가 않은데 하지만 더 우기는 것도 방법이 아닌 걸 알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현명하게 해야겠다. 어떻게? 나도 윈, 아이도 윈. 어떻게? 그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아이를 따라가는 거였거든요. 저는 계속 아이를 따라갔었어요. 예를 들자면 영어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영어 교육서를 읽어봤더니 네. 다들 무자막으로 그죠. 아이들에게 영상을 노출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석 같은 얘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영어 육아서를 10권 넘게 읽었는데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답이란 뜻인데. 그래서 한번 줘봤어요. 자막 없이. 네. 아우, 재미없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책에 이렇게 쓰여있고.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그쵸. 뭐, 그렇게 미래까지, 그쵸? 생각, 애가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안 보겠다, 싸우고. 그럴 거면 안 봐!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고. 이때 이건 내 욕구다. 알아차리고 따라가야겠다. 이 아이는 한글을 보여주면 보거든요. 한글 자막으로는 봐요. 네네. 무자막으로 안 보려는 거지. 그렇다면은 일단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 환경이 굳이 영어 한글 자막이 없이만 가능하다는 말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좀 두렵지만 많은 책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 아이를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글 자막 틀어주고 노출을 시켰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한글을 읽는 건지 영어를 듣는 건지 그 막연한 두려움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결과가 바로 안 나오니까 그쵸. 더더욱 이게 맞나? 이런 회의감이 자주 빠지게도 되고. 내가 또 전문가가 아니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 영어 귀가 뚫려 있더라고요. 영어 알파벳은 읽지 못하지만, 뭐, 이렇게 외우지 않았으니까. 것보다는 훨씬 나은 그쵸. 상황이었다는 귀는 거죠.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평가는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다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네가 국제고를 가고 싶다고 하니 또 좀 적극적인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 영어를 더 이상 이렇게 한글 자막으로만 보는 것 말고 조금 더 영어 환경에 노출되어야 될 것 같다. 엄마가 그 기계 안에다가 이 DVD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를 집어넣을 테니까 하루에 3시간이래. 책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했으니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자. 대신 너무 듣기 힘들면 꺼달라고 이야기해라. 아니면 소리를 줄이거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상의를 하면서 상의. 이렇게 같이 한 발 한 발을 내딛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이가 만화책을 너무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참 고민이신 부분이에요. 심지어 학습만 하면 그나마 제가 양보를 하겠는데 메이플 스토리 같은 네. 게임을 그쵸 네. 만화로 했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열심히 보는데 처음에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나름 책 읽어주면서. 그쵸. 근데 또 이것도 역시 내 욕구라는 걸 알고 나니 어떻게 하면 윈이 날까를 고민해본 결과 만화책을 매개로 엄마와 아이가 대화를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메이플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뭐 이렇게 역사를 배웠으면 세종대왕의 업적이 뭐니? 라고 물으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테스트 아니야? 집에서도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만화 심지어 엄마가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 다 뒤통수에 눈이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엄마가 어느 날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 액션으로. 그래서 말이야, 그 암리타, 도도가, 그 혼태일하고 다들 암리타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데, 그 암리타를 혼태일이 지금, 어떻게 갖게 된 거야?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애들이, 엄마가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그냥 너무 기쁜데? 하면서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흥분한 상태다 보니, 제대로 된 말하기가 아니라 막 흥분 상태에서 하는 말하기가 있잖아요. 상대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자 막 격분한 상태에서 하는 말.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그 다음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알아들었는데 그 다음 너무 빨리 진행이 되어서 못 알아들었어? 요 사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힘을 키우게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면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영재원이라든지 특목고라든지 대학교에 갈 때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그렇게 해야겠다고 의도하셨다라기보다는 약간 우회 전략이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주요했던 맞아요. 아주 요소였잖아요. 중요했던 것.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달려야 하는 그죠. 학습에서 네.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는 저는 하나의 원인이 저와 같이 주고 싶은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이 달랐을 때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오기 전에 그 올려주신 동영상 중에 네. 그 초등 고학년 이것부터 챙기셔야 합니다라는 동영상을 봤었거든요. 네네네. 그 딱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미 그런 너무나 많이 빨리 달려온 아이들 중에서는 멘탈적으로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 너무나 길게 남아 있으니까 지친 것이 당연한데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작이죠. 그때부터가. 이게 아이의 이 마음 상태가 헤아려지고 수용이 되기보다는 너 이러면 안 되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그래도 책이나 이렇게 강연을 듣고 그래 내려놓아야지 했다가 며칠 가지 않고 또다시 자꾸 아이의 모습에서 내 불안이 건드려져서 미래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이런 것이 건드려짐으로써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부모님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되게 잘 밟아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자녀 교육의 문제는 아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저는 감사하게도 빨리 이렇게 싸워봐야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겠다는 걸 자각하고 제 방법을 바꾼 거죠. 그게 이제 빨리 돼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사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역할을 했을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엄마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 노출시켜주고 막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 아이들 붙들고 엄마가 다 했다면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뭐 아까 전에 자녀분이 했었던 건 학교도 안 가겠다, 공부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싫어서 차라리 사교육을 보내고 이제 내 눈에 안 띄게 하는 게 그나마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쵸. 이런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작가님은 사교육도 안 시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일단 저희 남편이 3번이나 사업을 실패한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네, 보낼 수가 없었구나. 그쵸. 네. 보낼 수가 없었죠. 보낼 수가 없었던 것도 아주 큰 이유고, 한 50%, 70%까지도 많게는 네네네. 볼 수 있지만, 일단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도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세계가 생각보다, 뭐 우리 때는 60명이서 한 반에 들어가가지고, 뭐 복잡 네네네네. 한 것이, 우리 때는 그랬단 말이지, 할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25명, 네. 많으면 30명 밖에 안 되지만,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학교를 참관 수업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뒤에서 지켜보는 거지만 이제 뭐 우연히 뭐 진부미를 빠뜨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 유리 이렇게 너머로 교실을 지켜보면 정말 기가 마실 거예요. 뭐 선생님 말씀 듣지 않고 중간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아이, 끊임없이 옆에 친구 장난하면서 말 거는 아이, 교실이 정말 난장판이죠. 너무 놀라운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수업 시간에 듣고 버티고 온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승리인 거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숙제는 학교 갔다 와서 바로 하는 거야 라든지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어할 때 왜 이 말을 하는지를 한 번쯤 귀 기울여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일단 관계가 나빠지지 않거든요.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면 모든 아이는 부모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절대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아이는 또 하나 절대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살기를 바라요. 그죠. 공부도 잘하고 싶고. 맞아요. 아이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불안이 건드려져서 그렇다는 걸 모르고 네가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반발심을 키우고 내 마음도 몰라주네로 갈등이 생겨버려서 나중엔 엄마가 하는 말을 아예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거지. 아이가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려는 자세를 취한다면 모든 존재는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나 사실 이런 것들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쳤고 이런 것이 속상해서 갔다 오면 조금은 쉬고 싶어. 그런 다음에 나 숙제도 하고 뭐 하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잖아요. 여기서 더 몰아붙인다면 심각한 거죠. 내 안의 결핍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의도하진 않으셨지만 사업 실패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사교육이라는 게 주어질 수 있었는데 그게 약간 아이들의 결핍? 아닌 결핍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학교 수업이라도 열심히 나는 들어야겠다.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했을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뭐 본인이 뭘 하기도 전에 엄마가 다 제공해주고 다 보내주고 다 알아서 해주고 하니까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권을 이제 행사할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그게 약이 된 경우이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해주고 싶었던 활동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을 많이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것 자체를 조금 힘들어 했었어요. 교실이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도 저를 이제 넓히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1년 동안 학교마다 재량 체험학습 신청서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1년에 뭐 7번 정도 쓴다면 너 정말 힘들 때 말해라. 그럼 엄마가 하루를 쓰게 한다. 그래서 주말 끼워서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쉬게 하거든요. 이제 그럼 또 뭐 보고서를 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경험을 하러 가야 된다 이러면서 체험 빠지고 사실 주말에 가면 동물원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중에 가면 한적하고 거기가 다 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고 싶어서 다양한 경험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체험학 신청서와 아이의 그 욕구 사이의 접점을 찾아서 아이가 기간을 선택하게 하고 방법은 이제 작가님이 찾고 어떻게 보면 윈윈이었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고학년이 되었어요. 5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자꾸 학교를 빠지게 하냐고. 나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수업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학교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게 사교육을 안 해도 아이들이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이 좀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잘 특히 고학년으로 될수록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야 답을 얻지 못한다는 걸 그들의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러니 수업 열심히 듣고 모르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수학 선생님이든 영어 선생님이든 국어 선생님이든 얼마나 예쁘겠어요. 맞아요. 그런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선생님들의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요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부모가 해주려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주려고 할까? 뭐가 불안해서 다 챙기려고 할까?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해서 그쵸? 좋은 대학을 사실 확률적으로 낮거든요. 그렇죠. 그걸 냉정하게 인지를 자각을 하신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발걸음들이 결국은 어디로 도달하는지를 알고 나는 치료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 내 아이에게 포커스를 두어서 따라가시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아이가 버거운 엄마들에게 우리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20년 이상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팁들을 알려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많은 어머님들이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이 아이의 행동에서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너무나 불안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엄마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아이들에게 쏟아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사춘기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춘기 아이들은 갑자기 뭐 잠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엄마한테 막 그쵸 뭐 분노를 쏟아내고 이런 것들이 아직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아서 변형계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현상. 그쵸.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미 사춘기 지나서 전두엽이 완성된 엄마인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날뛰나. 그러네.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발달 트라우마라고 해서 엄마 스스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환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입었던 이제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잊었다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 나의 뇌는 나의 몸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특정 상황에서 분노처럼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 거죠. 막 진짜 감정적으로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서서 자책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나 진짜 나쁜 엄마인가 봐. 나는 애 키울 자격이 없나 봐. 이렇게. 그게 어머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는 발달 트라우마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를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전 죄책감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가장 안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을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정확하게 왜 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를 알고 아이에게는 우린 성인이니까 내가 받았던 그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른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보았으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 어머님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걸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고스란히 행동해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나는 왜 이런지를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다음에 내 아이에게도 그런 위로와 공감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 진짜거든요. 엄마가 나의 부족했던 면들, 슬펐던 면들, 속상했던, 아팠던 이런 것들을 온전히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지 못하면 결국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내 아이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책하기보다는 그런 나를 조금 위로하고 챙겨주시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육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의 이 좋은 말씀은 이제 작가님 최근 작품인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혹시 작가님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다, 저 작가님 하시는 말씀이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